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치 길게 토크어바웃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노동일 경희대학 교수님 그리고 배재대 정현정 교수님과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시고 의견 교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돗자리 깔아드릴 때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아까 정현정 교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다가 멈추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한 네. 그 방법론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냐. 네. 그렇죠. 답답한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아까 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 문제도. 대안도 말씀하셨죠. 예, 어떤 형태든 조금 변형을 가해서 야당에게 그거는 결국은 정치력이라는 게 야당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휩쓸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행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한번 변형을 가함으로 해서 네.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야당이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불통의 대통령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추경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딴지를 못 걸어요. 대통령이 한번 큰 통 크게 정치권에 양보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식의 희생이 아닌 양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전략적인 과정이 부재했다는 거고 네. 또 하나 또 지금 실험대에 오른 게 안경환 조국 민정수석 운영이 출석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왜 정치적으로 저렇게 다투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은 과거에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이 했던 모습 그대로 한다는 얘기나 듣게 만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통 크게 조국 수석이 나오겠다. 운영위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수위 없이 급하게 지금 이제 어쨌든 구성이 됐고 청와대 내부의 인사 시스템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런 검증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하겠다. 조국 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지금 당장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급하게 지금 출범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네. 거고요. 그렇다면 국회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네. 그걸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외에는 야당 할 말 있어요? 더 이상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했고 나와서 네. 솔직하게 한계를 고백했고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가겠다. 대안을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요구할 게 없고요. 여론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오히려 야당에게 많은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치력의 부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면 돌파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 만약에 제가 조국 수석이었다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평소에.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분은. 또 잘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아까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인사 문제에다가 아직까지 장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정상회담을 6월 29일 날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정상회담 얘기 나오기 전에 어디선가 제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을. 서둘러서 괜히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서둘러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좀 전환하겠다. 네. 미국도 양해해달라. 아니면 미국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백전백패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거의 뭐 한 달 조금 더 된 상황에서 6월 29일, 30일로 딱 정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들은 전두환 정권도 그랬죠. 한미 정상회담에 목맸습니다. 그야말로 그랬죠.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것이 마치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아주 목을 매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 다 먼저 들어주고 그렇게 한 전례가 많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정부입니다. 사실은. 본인들의 정통성이 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서둘렀다는 것 한 가지 정말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문정인 그 특보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거기다 또 하여튼 뭐 오비락격입니까 무슨 그 원비어의 사망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미룰 수 있었던 부분은 아직 우리 정부의 외교부 장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정해지면 그때 가서 일정을 논의하자 이렇게 했어도 되는 건데 굳이 서둘렀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만 기왕 정해진 거라면 저는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자꾸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좀 낮추겠다는 그런 거죠. 미국에서나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핵 미사일을 동결해야 된다. 그래야 대화할 수 있다. 아니면 동결 약속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만 중지하면 일단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쪽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기왕 빨리 된 거니까 이번엔 상견례, 탐색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가서 마음껏 추워주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중국을 다루는 거 보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더라. 역시 당신 협상가다 하면서 자꾸 축혀주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것인지 좀 탐색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확고하게 뭔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트럼프 정부도 말이 바뀌고 있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섣부르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북한과의 대화 기회는 앞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그 시기가. 앞으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정인 특보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쪽에 우리의 몸이 엄청나게 달아있다는 것을 다 드러나 보여주기 때문에 대북 전략도 상당히 한계성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사실 이번 그 아까 원비어 그 청년 미국 청년의 어떤 그 죽음 사망 이것이 그 미국이 과거에 뭐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뭐 북한이 핵무기 뭐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하고 이런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자국의 국민을 북한에서 말하자면 살해를 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서도 나오는데 그리고 뭐 강요들도 그런 얘기들 또 상원 의원들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쓰고 있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그 내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유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아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도 너무 한미 정상회담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상황 변수라는 거 특히 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행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어떤 노선 변경을 하려고 한더라도 미국이 그게 북한이 그렇게 대응을 안 해주면 사실 이 니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원비어 사건이 바로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통미봉남 아니에요?
미국하고 통하지 거죠. 우리하고는 뭐 전혀 대화 의사가 없는 게 북한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 우리를 다소 곤란하게 만들고 갑자기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의제가 없어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가서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새 정부의 이 대북 관계 기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경색이 돼버리니까 북한에 네. 의해서 네. 지금 아젠다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가서 실컷 하는 얘기가 이제 인권 문제 얘기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이제 너무 빠르게 준비한 상태여서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청취자분들도 지금 그런 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7188번님 그리고 8486번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당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치력도 없어 보이는 정말 변화를 필요하고 맨날 자기들 뒤에 회의할 때마다 혁신이라는 글자를 내비추면서 혁신 하던 당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 당이 뭘 혁신하고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자기 주인은 이미 탄핵시켜서 버려버렸고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말 하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보수의 정당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자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점점 더 공색한 국면으로 가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우리가 좀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의 책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 야당이 네. 훌륭한 정당이라든가 네. 좋은 정당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죠. 네. 네. 지금 이제 그 무슨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의 모습이라든지 과거처럼 무슨 하다못해 당사라도 헌납하고 천막당이라도 가야 뭔가 될 텐데 네.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예. 야 선거 이만하면 잘 치렀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완전히 이거 형 우리 괴멸될 거로 생각했는데 24%로 2등했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거 참. 예,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본인들은 의석은 아무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촛불이 예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네. 아주 지금 해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신 말씀. 국회의원 하기는 야당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니까 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당 한다고 무슨 세비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정말 지금 웰빙 상태인 거죠. 근데 아마 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좀 혁신하고 예. 유엔을 확장하는 쪽이 아니고 점점 더 줄어들고 뭔가 외면당하는 길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지금 이제 세 분이 출마했다는 거죠. 네. 원유철, 신상진 홍준표. 또 홍준표 이렇게 세 분이 출마했는데 누구나 다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이젠 또 대표 후보네요. 후보가 이제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지금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없이 오직 그냥 좌파 반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좌파 반대에 과연 선거 때를 빼고 누가 그렇게 호응해 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호응해준 사람말도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인구가. 네. 인구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70대도 이제는 과거 386들 이제는 그렇죠. 과거 민주화 운동하던 세대가 60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서 보수의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정윤진 교수님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 나머지 야당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도 한번 자유한국당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지금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실제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어야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도 비대위 체제 아니겠어요? 근데 비대위 체제인데 실제로 지금 그 당내가 다 의원들의 이해관계인 거죠. 네. 그 혁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가동시켰는데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당권 경쟁하자. 이게 이제 내부의 목소리고 거기에 이제 당대표나 저는 지도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사실 개혁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의원들이 아니란 생각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강력한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지도부가 들어와서 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과거에 천막 당사나 비대위 체제를 꾸려가지고
지도부가 들어와서 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지도부의 부재라고 하는 건 야당들의 공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강력한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예. 개혁하지 못하고 그냥 당권이라든지 어떤 그 눈앞에 보여진 이 그냥 아니란 이런 부분들에만 지금 다 의원들이 각계격파하고 있어서 네. 야당의 진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까지. 네. 그러니까 야당들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네. 불안하고. 네. 다만 이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야당 세 야당들 중에서 지방선거가 지금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의식이 야당들이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다음 총선에 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고민이 된다면 사실 이것을 고민하는 어떤 당내의 개혁 세력들이 실제로 어떤 지도부로 나오느냐 요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직전에 야당에서 또 한 번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동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네. 이런 위기 때 주로 이제 그 초재선 의원들이 네.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뭔가 집단 행동을 한다든가 예. 이래서 어떤 뭐 정풍 운동을 일으키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고 네. 그런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초재선 의원들이 아무도 사실은 뭐 누가 지금 집단 행동을 하거나 눈에 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거니와 예.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걸 보면 정말 희망이 별로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예. 야당 모두가 야당 모두에서 우리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좀 눈에 안 띕니다만은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런데 초재선들이 쭉 하고 뭐 어떤 투각을 나타냈던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호남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눈치를 보는 건지 오히려 위기일수록 그런 분들이 나서서 민심을 잃고 우리 이렇게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텐데 예. 아무도 그런 목소리를 나서지 없어요. 양념 부대의 효과인가요? 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햇빛이 쨍쨍거리는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뒤섞이면서 안개와 습기가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우리 정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가 안정적인 기반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기를 토크아웃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인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교수님과 계속해서 저는 말씀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좀 답답하시더라도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예스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포털 사이트와 홈페이지 전문 보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박수정이었습니다.